안녕하세요. POT 수기운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발이 건강하면 병의 90%는 낫는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편 제2장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지만 정작 우리 몸을 평생 지탱하는 발의 중요성은 자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발은 단순히 걷는 부위가 아니라 혈액순환과 면역력, 자세와 통증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건강의 시작이 왜 발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늘 피곤할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만성 피로와 손발 냉증,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을 경험합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곤하고 영양제를 먹어도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의 핵심에는 바로 발이 있습니다. 발 기능이 약해지면 몸 전체의 순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몸의 가장 중요한 기초, 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공사와 같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듯 발 균형이 무너지면 무릎과 골반, 허리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엄청난 거리와 충격을 발을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그만큼 발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건강을 토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동양에서 본 발 건강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발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탁종 문화가 있습니다. 여름철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피로를 풀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라는 두환종렬의 중요성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몸의 순환과 균형을 유지하는 건강 원리였습니다. 서양에서도 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했는데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도 발 치료하는 장면이 발견되었고 현대의학에서도 족부 건강의 중요성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은 자세와 보행, 혈액순환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발은 흔히 제2의 심장이라 부르는데 혈액은 중력을 거슬러 다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이때 발과 종아리, 근육 펌프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발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발이 차갑거나 자주 붓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온 1도의 비밀이라는 말도 있는데 체온은 면역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몸이 따뜻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 기능도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몸이 차가워지면 피로, 통증, 면역 저하가 쉽게 나타납니다. 특히 발이 차가운 분들은 몸 전체 상태를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주로 고혈압이나 아니면은 이제 당뇨로 인해서 이제 순환의 문제로 우리 발이 차가워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현대인의 발이 망가지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대인은 발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고 운동 부족과 잘못된 신발 착용도 있습니다. 또 체중 증가와 자세 불균형까지 겹치면서 발아치가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발아치가 무너진다는 것은 지면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 충격을 아치를 통해서 스프링처럼 우리가 충격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우리 무릎과 그 다음에 허리 그리고 전반적인 관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길 보행으로 인해 생기는 우리 근골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치 건강이 정말 중요하고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은 이제 통증과 피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걷기는 위험하다는 말을 이제 저번 시간에도 했는데 많이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무조건 걷는 것은 또한 정답은 아닙니다. 발 균형이 즉 아치가 무너진 상태에서 오래 걷게 되면 발바닥과 무릎, 허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큰 부담이 생기고 근골격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평발이나 아치가 무너질 경우에는 족저근막염 나타날 수 있고 통증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염증이 계속 진행되는 상태인데 이때 우리가 잘못된 보행으로 인해서 계속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아침에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일상생활에 제한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걷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걷는 거고 조심히 걷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아치의 중요성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발아치는 우리 몸에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걸을 때 발생하는 충격을 분산시키고 균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에는 전신의 균형을 발 하나로 이제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발아치가 무너지면은 충격이 그대로 무릎과 허리뿐만 아니라 전신에 있는 관절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세가 틀어지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현대인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서서 일하거나 체중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경우 또는 딱딱한 신발을 오래 신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만성 통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주기적인 발바닥 스트레칭을 통해서 우리 염증을 좀 더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신호에 대해서도 있는데 우리 발은 우리 몸의 건강 이상에 가장 먼저 알려주는 부위입니다. 발이 자주 차갑거나 저리고 붓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색깔을 바뀔 경우에 혈액순환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처가 잘 낫지 않은 경우에도 당뇨의 원인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호를 단순 피로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가 이러한 이제 발가락 상처로 인해서 우리 쉽게 낫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 상처를 조기에 빨리 치료하지 않는다면 당뇨가 심한 분들은 괴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릴 건데 당뇨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당뇨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 감각이 떨어져 상처가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엄지 부분에 좀 자주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발가락이 전체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 엄지 부분에 정말로 뼈가 보일 정도로 검정색으로 변할 정도로 상처가 생긴다 해도 우리가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감각 이상이라든지 우리가 괴사로 인해 세균 감염성의 위험성이 정말 큽니다. 이때 우리가 조기에 발견을 해서 이거를 빠르게 치료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그 살이 점점 썩어가서 나중에는 큰 범위에 있는 관절까지도 우리 절단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런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염증이 과다하거나 이제 괴사가 진행되면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매일 발 상태를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건강한 발은 이제 신발 선택에 정말 중요성이 있습니다. 신발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건강 도구입니다. 발볼이 너무 좁거나 굽이 높은 경우 신발은 발변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발을 잘못 신는 것만으로도 발에 있는 아치가 정말 손상이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신발을 결정할 때도 정말 자신의 발볼에 잘 맞는 신발인지 아니면 쿠션감이 넉넉히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신발을 구매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발을 아치를 잘 받쳐주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깔창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기능성 깔창도 한번 착용해 보셔서 걷기, 러닝할 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하는 발 건강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발 건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매일 족욕을 하며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발바닥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습관들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하루 이틀에 끝나지 말고 매일매일 족욕을 해주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발바닥 마사지와 스트레칭, 특히나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발가락과 종아리를 자주 풀어주면 혈액순환에 도움된다는데, 우리가 이제 장단지 근육에 있는 혈자리 두 가지, 바로 승산과 승근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심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위치를 먼저 파악해 주셔서 그 부분에 이제 지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사지를 좀 해주면은 우리 혈액순환에도 좀 도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압을 진행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고, 하루 평균에서 이제 10분 이상은 관리를 몸 전체적으로 이제 해주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발 관리나 우리 지압 같은 이제 마사지를 좀 적용을 꾸준하게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발 건강은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건강이 좋아지면은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피로가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고 수면의 질도 높여질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발바닥에는 수면을 위한 하나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천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지압을 해주고 발을 이제 발등 위쪽까지 우리 그 족욕을 해준다면은 좀 더 우리 수면의 질을 높아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세가 안정되면서 무릎과 허리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정말로 정렬을 잘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몸 전체의 균형을 좀 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마사지만 잘 받아도 우리 척추에 있는 이러한 모형들을, 그 정렬들을 잘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세가 안정되면서 무릎과 허리 통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무릎 통증의 매우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발아치가 무너지면은 우리 충격이 위쪽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바로 무릎이 이제 반달연골이라는 판이 있습니다. 우리 무릎 연골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우리 퇴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아치가 무너지면서 발바닥 통증도 유발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무릎 통증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나중에는 허리 통증까지 이어지면서 몸 전체의 균형이 이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발 하나만 단순하게 이제 아치가 무너졌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발아치에 대해서도 이런 충격 흡수에 대한 스프링의 중요성을 좀 더 이해해 주셔서 관리를 해준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건강한 발은 결국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발은 단순히 걷는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의 건강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발은 묵묵히 몸을 지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발에 조금 따뜻하게 돌보고 관리를 하면은 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100세 건강, 100세 인생을 만드는 것은, 그 시작은 바로 발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